2026년 1월 16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마 길이 기록될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데요. 이 판결이 그냥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걸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 5년이라는 형량, 대체 법원은 왜 이렇게 무거운 판결을 내린 걸까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윤 전 대통령 앞으로 남은 재판이 무려 8개나 되는데 그중 첫 번째 결론일 뿐이거든요. 말하자면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사법적 판단의 방향을 보여주는 뭐랄까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혐의들이 있었길래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나왔을까요? 법원이 유죄로 본 것과 또 무죄로 판단한 건 뭔지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혐의는 결국 권력 남용이었어요. 재판부는 특히 공수처의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은 것, 그리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보안폰 기록을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한 걸 아주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언론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는 5년이 나온 게 바로 이 지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 그냥 유죄다 무죄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재판부에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판사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재판부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지점입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거죠. 국가의 공적인 조직,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를 마치 개인 경호원처럼 동원해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행위, 이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조직을 사유화한 아주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판결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걸 넘어서 우리 헌법에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문제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과연 현직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든 논란의 중심에 바로 이 헌법 제84조가 있었죠.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 같은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재임 중에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소추예요. 법원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랑 소추는 다르다 이겁니다. 헌법이 막은 건 재판에 넘기는 소추이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를 한다고 해서 꼭 기소, 즉 소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이 해석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길을 연 겁니다. 이 판결의 의미 정말 엄청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이나 외환 같은 아주 특별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이 길을 법원이 직접 열어준 셈이니까요. 자, 그럼 이 새로운 법 해석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타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바로 현직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법원의 이번 해석대로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꼭 필요한 장치가 될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정치 공세로 국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걸까요?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던진 이 무거운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